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승만 박사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근데 전 여러분께 대부분 호가 있으면 호를 지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남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남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풀로 부르도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남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방송 작은 방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존경한다는 건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우리 은함 이승만 대통령 1875년에서 1965년에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엄청 길게 한 것 같아요. 저쪽 사람들은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12년밖에 안 했습니다. 1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근데 뭐 엄청 독재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확히 회복해 보니까 12년 대통령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 대통령이셨습니다. 그 뒤로 여러 분 계셨지만 어쨌든 최초 황해도 평산에서 나셨고 그리고 몰락한 쇠락한 왕족 양녕대군의 16대 손 과거급제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1894년 갑오경장 때문에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당시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셔서 배제학당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닙니다. 2년 딱 다니고 나서 그 가운데서 영어하고 신학문을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신동이 아니라 천재셨죠. 청년도 아니니까. 2년 그 영어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영어 사전을 편찬하시는 작업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 정도 천재세요, 천재. 미국 문명과 민주주의 정치 사상 및 제도에 매료된 시기가 바로 이 배제학당에서 공부하실 때입니다. 이제 배제학당을 졸업하시고 매일 신문을 창간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매료되셨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그 제도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역사 이런 등등을 선교사들이 주는 책을 가지고 또 많이 배우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40대 때 모세처럼 너무 이르게 나간 거죠. 그 상황이 여기 펼쳐집니다. 분명히 아신 거예요. 이게 천재성을 가지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비전을 놓고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정말 앞으로 비전 있는 그런 우리가 갈 길이다라는 걸 빨리 알아챘지만 모세도 자기가 가졌던 의분을 드러냈을 때 40년 동안 다시 종살이를 하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배제학당 졸업하고 신문사를 만드셔서 당신이 늘 애원하셨던 이런 자유평등과 민권과 국권에 관한 이런 정확한 정치 체제를 그 사상을 전파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다가 만민 공동의 뭐 가두 연사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워낙에 천재성과 연설의 귀재라서 거침새 없이 가다가 결국은 어떤 그 실수가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세 영도자 모세도 40세 때 하나님의 허가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의 허가 없이 나갔을 때 가차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봤을 때 이거 옳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간단해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든지 모세든지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뛰어나고 이 IQ, EQ 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 도전 정신과 그리고 잘 참을성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것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완벽하게 그를 장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사람에게 가잖아요. 사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우남이 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뒷모습, 항상 침대에 그분의 뒷모습, 항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바로 이 한성 감옥에 투옥되시면서 이분이 이 마음속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가 확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고종을 퇴위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음모에 가담을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종신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수감을 됩니다. 5년 8개월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당시에 조선 말기에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종신형을 받아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선교사들이 준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기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죠. 여기 오 하나님 저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넣었는데 저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떡잎부터 다른 게 뭐냐면 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심한 이 나라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열망이 바로 영접 기도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그 옥중에서 했어요. 도서실을 만들고 영한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도 편찬하려고 최대한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급하게 저술을 합니다. 그런 일을 했고 또 간수들에게 그리고 같은 죄인들에게 뭐 그 안에 옥리들 공무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40여 명의 신자로 사실상 한성 감옥이라 읽고 그 안에는 한성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칼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옥리로서 뭐 고위공직자로서 나오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키는 옥졸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난 인원이 한 40여 명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지 뭐 그쯤 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선교사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한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떡잎부터 다른 정말 간절한 이 옥중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일치월장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반을 다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뭐 신약에서부터 보실까요? 신약에서 바울은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에서 알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홀랑 뒤집어진 다음에 나가서 막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고 막 윽박 지르는 전도자가 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사막의 폭풍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로서 다시금 사울이 바울 돼서 나온 데가 그거 어디서 증명하냐면 로마서에서 증명하죠. 아라비아 3년 동안에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로마서에 보면은 드러나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그렇고 또 부르심을 받았던 요셉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누군들 안 들어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난산자 계열의 그런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난 대로 나중에 잘나게 놔두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부활주일이라서 맛있는 거 해놨잖아요. 그거 다 누가 먹었어요?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그게 헌금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우리가 쏘. 근데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해. 이상해. 저는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쩝쩝쩝쩝 먹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좀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받아가실까? 바로 이런 걸 받아갑니다. 당신 없이 나는 할 수 없었고 실패했지만,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지만, 당신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남 이승만을 이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보내셔요. 지경을 넓히시고 살살 쓰시기 시작해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감옥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거 왜 석방이 됐냐면 당시에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면 고종 황제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요셉이 나중에 지하의 감옥에서 한층 더 내려갔다가 거기서 총리로 올라가는데 불과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한나절도 안 걸렸어요. 왕이 불러와 그래가지고 바로 데려다가 몇 마디 얘기하더니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옥 속에 있던 이 우남 이승만을, 청년 이승만을 어느 날 갑자기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밀 특사를 만든다고요. 이게 기적이지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감옥에서도 죄수로 있었잖아요. 죄수로 있어도 그것도 사형 원도를 받은 종신형 죄수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비밀 특사로 가요. 왜 그랬냐면 고종 황제에게 좀 아주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 정세가 이제 더 이상은 당시에 대한제국이었다면 이 황제에게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움쩍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냐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게 나중에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둘이 있죠. 우리가 주로 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있고 이 사람은 다른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보냅니다. 이 선교사들이 물론 다리를 놨죠. 그래서 조선하고 체결되었던 수호통상조약 1882년 이거를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공평 속에서 국제정세가 이게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사들이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 똑똑한 죄수이긴 하나 청년이라서 좀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역적질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급함을 만들지 않으면 소금을 잔뜩 먹여야 뭘 찾게 돼 있어요. 물을 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게 특히 오늘 여기 오신 그 우리 새로 요즘 방문하시는 분들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좀 달리 보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은 범상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구에게 다 주권을 줬냐면 아들 예수님에게 줬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권능을 받고 계속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덜컥 이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이거 도저히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조선은 자꾸 죽어가지만 누구는 살아났어요? 이승만이 살아나는 게 곧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조선은 무너뜨릴 거고 대한민국은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청년 우남 이승만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조선 출신입니다. 조선이 어디요? 일본 옆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국무장관, 지금도 국무장관이 미국에서는 두 번째 서열이죠.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국무장관이 막 듣다가 그래 니네 불쌍한 나라구나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도와주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하는데 앞에 가서 이렇게 가로막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 보면 뭐 심정지로 죽었겠지. 요즘은 다 심정지로 통일이 돼. 심정지로 죽었겠죠. 이 사람 딘스모어도 뭐 심정지가 안 되면 사망 선고가 안 내려오니까. 근데 우남 이승만이 가서 우리 조선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이런 수호통상조약을 했는데 너무 불공평하고 일본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네. 아 정말 그러네. 나 이거 도와줘야 되겠네. 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다 죽었다니까. 아까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사실상 면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뭡니까? 집무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 여름별장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문전박대를 해버려요. 청년 우남은 이때 국제정치, 국제정세라는 것이 이렇게 냉혹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난생 처음.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그때 배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4년에 지금 여기 봐요. 1904년 8월이잖아요. 근데 1904년 7월에 7월에 이미 일본이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합니다. 이 가스라라고 하는 외무장관하고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만나서 밀약을 해요. 뭐라고? 야 일본 니네 조선 갖고 우리 미국은 필리핀 가질게. 그래서 둘이 찢어 가져요. 나눠 갖는다고. 그걸 언제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1904년 8월에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때 당시는 한 2달 걸리니까 미국으로 배 타고 가는데 1904년 7월에 이 밀약이 딱 돼요. 그러니까 만나러 갔을 때가 대략 9월 어쯤 되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일본하고 뭐가 됐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약속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주기로? 일본의 밥으로 주기로.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문전박대 해버린 거죠. 이승만은 고민을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공부를 하러 갑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얘들아, 공부해야 돼. 알았어? 나라를 구할래도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니네 잘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나라를 구할래도 공부해야 돼. 이 청년 이승만은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갔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추천을 했죠. 공부해야 된다. 여기서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어디 배제학당에서만 배운 거 가지고 안 된다. 정말 수제 천재였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네가 미국을 가거든 내가 이 추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학 허가를 받고 여기서 분명히 잘못되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지 말고 미국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두드린 데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1905년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학사 하버드로 갑니다. 1907년 여기서 석사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래서 이 우리 청년 우남의 학위가 안 나온 거 아세요? 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은 남남이 아니었어요. 서로 밀약을 맺은 사이잖아요. 근데 조선의 어느 청년 하나가 당시에 이토우르면 고위공직자잖아요. 죽였잖아. 테러잖아, 테러. 요즘으로 하면 테러 지원국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 그 조선 사람 하나가 와서 돌아다니네. 물어봤더니 어디야? 조선이야. 그러니까는 당신 뭐 막 해서 엄청 구박을 받아요. 안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석사를 갖고 프린스턴 대학에 가셔가지고 국제정치학을 통해서 박사를 받습니다. 이 5년이라는 대략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세 개 대학에서 학사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까지 끝낸 분은 지금은 어쩔지 몰라요. 그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독보적인 존재래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배제학당의 교수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여기 출신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적부적한 그냥 가로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살아도 정치를 하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다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좋은 인재들만 뽑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줬어요? 조선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운 게 베제아 땅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거. 인적 자원을 제일 좋은 걸 줬어요. 그래서 베제악 땅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5년 동안 당시에 신학서적이라는 서적을 다 읽었어요. 우남미승만. 왜 그랬을까요? 가르쳤던 교수, 여기서 배워왔던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책들을 전부 누굴 줬어요? 감옥에 있는 자기 제자한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이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건 저런 걸 말할까요? 똑바로 금방금방 알아채니까 공부 다 하고 간 거예요. 다 하고 가서 그 과정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짜맞추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예 작심을 하고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5년 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공부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귀국했습니다. 머물려고 애를 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귀국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서울로 돌아오셔가지고 YMCA 청년 단체죠. 기독교 청년 단체 학감을 맡으셨어요. 학감이면 뭘까요? 교목과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미국사 국제법 당신이 배웠던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어주려고 청년의 열정을 선생님으로서의 열정을 싹 쏟아붓고 있다가 그걸 누가 알아챘냐면 일본 정보 부대에서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1911년이면 이제 조선은 끝나고 이제 대한제국이 끝나고 이제 막 그럴 때 완전히 어수선할 때 이때 대일본 제국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려고 조선을 발판으로 삼았는데 이 안에 있던 싹들을 다 잘라버려야지라고 처음 제초제를 뿌려버린 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핵심 트랙에 들어가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청년 이승만. 왜? 인맥이면 인맥, 공부면은 공부, 신앙이면 신앙. 일본이 이게 도대체 받아줄 만한 게 없어. 아무것도 포섭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자기들에게 비수를 꽂을 만한 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105인 중에서 이제 그 핵심 트랙에 들어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선교사들이 빼돌려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보내고 30만 달러가 현상금이 붙었대요. 요즘으로서 30만 달러면 그냥 요즘 환율이 난리가 아닌데 그냥 1,000원씩만 계산 30만 달러면 3억입니다. 1,500원 계산하면 얼마야? 난 수학이 좀 약해 얘들아. 그 당시에 지금도 30만 달러면은 웬만한 시골집 한 채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 30만 달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얼만큼은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운함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풀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운함은 국적도 없었지만 정말 이 당신의 고향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밀항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권이 없어서 미 국무장관의 사인받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녀요. 일본 국적을 받든 미국 국적을 받지 그러냐? 안 받으시고 그냥 대한민국 1호 여권을 가지고 다니신 걸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 여권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민족주의자, 우남 이승만 같은 민족주의자 없습니다. 예? 저 같아도 미국 시민권 땄을 거예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여러분 보셨어요? 이병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선샤인. 선샤인에 보면 얼굴은 완전히 조선인인데 여권은 뭐가 나와요? 미국 여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손목을 비틀어 버리잖아요. 너는 지금 미국 해병대 장교를 모욕했어. 그러고 손을 확 비틀어 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데리고 간 여자는 조선국적인데도 신경 내 피앙세라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뭐 약간의 뭔가 있었겠지, 과장은 있지만 이분의 결벽증은 결벽증 정도를 넘어서 병적인 걸 넘어서서 이분에겐 있어서는 정말 자존심이었었어요. 이렇게 다시 원하지 않는 미국 망명길에 올라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호놀룰루, 지금의 하와이에 정착을 하세요. 왜 정착을 했냐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분이 미국에 가서 주류 사회에 뭐 못 들어가 가지고 한인들 사이에 꼈을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짧게 미국에서 살짝 공부하고 살짝 경험을 하고 왔는데, 한국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한인들 사회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독립운동 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나라가 저 모양이 됐는데, 나라도 그냥 홀가분하게 미국 시민권자로 나는 편하게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인종차별 하더라도 내가 하버드 나온 사람이요, 그러고 그냥 그 뒤에서 삼류 인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여자, 백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오히려 반 틈은 더 올라가겠지, 자기 피부 색깔에서. 그리고 동부잖아요, 동부. 남부도 아니고 동부 쪽에서 살았는데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살만해요. 근데 어디로 가요? 하와이로 가요. 어디? 사탕수수 농장에 그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실상 뭐 이민자라 말할 수도 없는 망명자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했냐? 전도.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사회든 어느 나라, 어느 땅덩어리, 어떤 정치체제든 어느 사회든 교회가, 복음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감옥 같은 정말 막 나가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었는데 오늘 저녁 때 죽어 있는 사람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형되면. 그리고 병신 돼가지고 얻어 터지고서 다시 처박힐 수도 있는 그 사회에서도 복음이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 해법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험하게 사는 진짜 한 달 버티기 어려운 정말 깡닭으로 사는 그 앙바들어진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배워야지. 영어도 배워야지. 또 뭣도 배워야지. 법도 알아야지. 그리고 애들을 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원, 교회, 이걸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요. 뭐 이 안에서 뭘 하고 누구하고 싸움하고,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디든 가든 여당 야당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자고 하는 사람 저러자라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 우남은 한번 청년 시절에 이 폭력이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폭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조선, 이제 망해버린 조선, 이 망조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등장을 하려면 폭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힘이,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도, 그러니까 금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물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가지고 했다가는 계란으로 바위 때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야 그러면 그냥 주먹을 먼저 날려버리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남의 반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살리자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우남은 항상 상황 돌아가는 파악을 먼저 하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바람을 덜 맞고 어디 서 있어야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는데 쉽겠냐, 이 국제정세를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그게 뭔 필요가 있어,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소총 사고 우리가 철모 사고 우리가 탄띠하고 탄 사가지고 게릴라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리려고 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여러분 뭐 가끔 유튜버 저보다 자세히 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남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당시에 미국법이 미국이 아닌 미국 땅 안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려고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건, 그거는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제법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 망한 조선의 새로운 독립을
자꾸 뒤로 미룰 뿐이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등치의 정치 사회에서 우리가 자꾸 낙오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쏴버리는 뒤에서 저격하고 하는 이런 일이 당신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 우리들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뭔가를 일을 하는 데는 늘 거침돌이었어요. 테러 아니야, 테러. 당시에 미국이 일본하고 친했다니까? 진주만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누가? 조선에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걸로 미국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테러를 안 일으키고는 분이 안 풀린 사람들과 이승만의 큰 그림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 그림이 옳았어요? 우남 이승만의 그림이 옳았어요. 이 상황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상황 파악이. 근데 이 통찰력은 실생활에서도 얻었지만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삶 속에서 얻은 경험이에요. 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자기가 한 발 물러서는 겸손이 결국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결국은 때가 왔어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상해나 서울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그런 본격적인 틀 잡힌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그쯤 되는 소녀예요. 처녀로 올라가기 직전 소녀. 근데 우리가 뭐 물론 33인도 있습니다. 33인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 웃기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래요. 안에서 정말 20대도 안 되는 이 10대 말에 정말 어린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맨 프론트라인에서 잡혀서 죽어가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투옥당하고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당시에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놈이 빗봐요? 임시정부 정치인들이 빛을 보잖아. 아우, 그럼 목사님 그 다 구조가 그렇죠.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일을 하는 거지 온 국민이 일어나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아, 맞아요. 대의민주 정치. 대의 정치라는 거 이해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좀 얄미웠던 게 뭐냐면,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 3.1운동에서 죽어가고 다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몫을 다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에 모이고 저 여의도에 모인 그 두 단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 정말 이 추운 늦겨울 추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대한민국의 이 열정을 정치인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어받았어. 내가 그 열기를 다 품었으니까 나는 나를 불살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아무튼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생겨나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이승만 당시에 이 청년 이승만이죠. 이제 청년도 아니게 돼.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우남을 뭘 보고 추대를 했을까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달리 보게 됐어요. 왜 우남을 추대했을까? 더군다나 이 우남은 어디 있어요? 상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잖아요. 하와이, 미국. 미국이 생활권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박사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좀 달리 보는 게, 임시정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여기 망한 조선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일본군한테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중심으로 했냐면 만주와 상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사실상 잔뼈가 굵은 생활권이라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우남을 데려다가 최고 지도자로 그 자리에도 없는데 임명을 해가지고 막 부담감을 주냐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로 추대해가지고 있죠.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최고 지도자인데 저기 상해로 빨리 와서 당신 위치에 앉아라. 안 앉으면 정말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나중에 막 최후 통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일본 거쳐서 갈 수 없는 이 항로를, 어려운 항로를 탔는데 결국은 밀항을 해야 되니까 그 장례식 하는 뭐 이런 화물들 사이에 껴서 밀항을 해서 들어갑니다. 상해로. 왜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과 험한 길을 가지고 왜 거기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얼마 있지도 않고요. 지들이 쫓아내요. 예? 지들이 쫓아낸다고. 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는 뭘 알겠냐면은 돈이에요. 돈. 이게 무슨 운동이든지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임시정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파타임으로 일하겠어요?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회비 내고 저기 해가지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든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남이 미국에서 그렇게 큰 이런 뭐 하와이에서 뭐 하고 뭐 동부 쪽에서 뭐 하고 한다니까 이 사람을 대표로 추대를 하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올 거다. 돈보따리 가지고 올 거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용삼 대기자가 있어요. 김용삼 대기자가 사랑침례교회에서 한 시리즈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가 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의 측근이 미국에서 이제 이 상해로 가려고 밀항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는 그 사이에 편지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 해서 부르는 이유가 형님이 돈보따리라도 싸가지고 올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우남 이승만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갔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가난해서 대통령 은퇴하고도 마누라한테 얹혀가지고 하와이에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다 전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을 가셨다고. 이 당시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금이. 그래서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임시정부 망해버렸어요. 이 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우남 이승만에게 얻으려고 했던 그 돈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횡령을 했네 뭘 했네. 아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우남을 가져다 무슨 장부 조작을 해서 횡령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 돈을 이 자리를 밀어내서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한 줄 아세요? 당시에 소련 놈들한테 돈 공작금을 받습니다. 공작금을.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나 알았겠어요. 그때. 근데 막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 육사에 뭐 동상 세운에 만에 해가지고서 막 논란이 많았던 사람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그 양반도 돈 엄청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 죽을 때까지 차고 죽은 권총. 예? 여러분 좀 이 감이 오세요?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인지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물 쓰듯이 밀어주는 데는 대부분 그 미끼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공산당들이 그 짓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남이 이제 38선 쫙 갈려가지고 서로 통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소련이 김일성 앞세워가지고서 북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을 하면 국권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하면 그 국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싸서 드럼통에 싸놨다가 그걸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기 남한으로 보내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거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김구입니다. 김구.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김용삼 기자에 나온 그 사랑침례교회 시리즈를 보세요. 거기에 다 기록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네 할아버지가 그거 회계 관리하던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최한 목사님 사모님이 알고 봤더니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래저래서 독립운동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 비자금 관리하시던 분이야. 결국은 우남은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동부로 넘어갑니다. 미국 동부로 넘어가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요. 이런 걸 해요. 워싱턴 DC면은 미국 대통령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야, 말은 좋다. 근데 뭐 이까 있게 뭘 하겠냐?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의 핵심 간부들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구미위원부 같은 데는 미국에서 실세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독실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하나, 이렇게 해서 둘을 딱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구미위원부 이 지원 업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필라델피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 사람을 같이 매칭시켜서 한국 친후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는 원조해줄 거, 이거를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가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한국 아주 신실한 목사님하고 혹은 장로님하고 딱 연결을 시켜서 이 모임을 좀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자기는 빠져요. 그리고 또 가서 한국 친후회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 원주민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고 딱 끝내요. 그러면 둘이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손해를 보는 거고 한국도 아니지. 망한 조선은 독립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저를 도와준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도와줬어요. 근데 한 달에 많이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심지어 5년까지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그냥 10만 원, 5만 원이 뭐 크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왜냐하면 5만 원이 모이고 10만 원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한 서너 분이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저희에겐 4, 50만 원이 돼요. 저는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정말 교회에서 부식거리나 이런 거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됐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봉고차 기름값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거기서 막 천금이 날라온 건 아니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이게 돈을 꽁쳐놓은 게 있나 해서 부른 거예요. 와서 우리들의 대표 좀 해주고 우리들 위해서 뭐 좀 내놔라. 돈 좀 내놔라 이거예요. 이제 머리에 그려지세요? 그 상황이? 저는 환히 보이더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랬더니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준다 하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돈 준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진주만 사건이 1941년에 나고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한미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친한회, 한국하고 잘 지내봅시다 하는 민간교류업체를 만드는데 여기서 에비슨 박사는 연세대학의 이 총장입니다. 시작하는 총장이 에비슨 박사고요. 해리스 목사는 당시에 미국 국무부의 채플레인, 그러니까 원목이었었어요. 지금 트럼프 때 원목실이 생겼죠. 옛날에는 원목실이 있었는데 이 해리스 목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원목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하고 잘 매치시켜가지고 한미협의회, 뭐 한국이 있었어 그때? 없었어요. 48년도에 생겼어. 근데 코리안, 그냥 코리안, 한국 사람들, 주한인,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주미 한인 연합회, 뭐 무슨 친미회, 뭐 이런 식으로 써더라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이런 민간단체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이 풀뿌리가 나중에 우남이 정말 이제 대통령으로 나가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상 아주 큰 숯불 노릇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권총에다가 돈 걷어가지고 권총 몇 정 사고 라이플 몇 개 사서 양쪽으로 탄통 하나씩 들고 메고, 그리고 일본 애들 한 놈이라도 쏴 죽이고 죽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 말리는 우남을 완전히 역적 취급을 했어요. 근데 우남은 가가지고 그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소개 하나 했는데 이렇게 이분 어디 졸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또 좋은 사람들 같이 이 회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쭉 하고 돌아다니는 게 어떤 게 나왔어요? 말하나 말하죠. 드디어 일제가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절대 항복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죽했으면 핵을 떨어뜨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함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성향을 가졌던 독립운동가 출신들의 대부분은요, 공산주의자 계열이었, 진성 공산주의자였거나 공산주의자의 색깔이 농후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공산주의 쪽에 줄 설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근데 운함만 외롭게 이쪽에 서서 싸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미국은 동맹국이었습니다. 동맹국. 같이 연합군에 합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안에 그 국회의원, 그 상원 하원 의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소련 간첩 출신이었어요. 포섭된 간첩이나 자발적인 간첩. 자발적인 간첩이 뭐냐? 대부분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는 망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망할 거고, 뭐와 새로 등장한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이게 돌연변이에요. 웃기는 나라고. 망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런 이념의 시대가 넘어서서 한동안 진공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자꾸 변태를 하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변태를 해요. 그래서 옛날의 얼굴을 싹 버리고 다 가면을 다 바꿨었어요. 페미니스트로 바꿔 쓰고, 무슨 뭐 차별금지 뭐 하는 그런 운동가로, 뭐 사회운동가로 바꾸고, 뭘로 바꿔서 다 완전히 새로 변태를 했고, 이쪽은 옛날 구닥다리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여기 이 한반도도 반으로 딱 갈라서 위에는 소련이, 그리고 아래는 이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독립을 지원하고 했을 때, 독립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약속도 사실은 운함이 받아낸 거지만, 그랬을 때 소련 공산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일이라는 앞잡이, 현지어 쓰는 앞잡이를 데려다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아주 계획을 쫙 짜놓고 일사불란하게 쫙 밀어붙여서 다 끝내버려요. 근데 이쪽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 때문에 미국 군정이 들어왔어도 함부로를 못해요. 쟤네들은 함부로 해가지고서 싹 원하는 대로 화폐개혁 해버려. 그리고 농지 모두 몰수해버려. 헌법 만들어. 자기네들 공산주의 헌법 만들어. 뭐 만들어. 반대해? 그러면 조용히 없어져. 잡아다가. 그런 식이니까 그냥 일치월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38선 갈렸을 때 그 동독과 서독 나뉠 때 막 넘어왔듯이 막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남하신 분들이 많죠. 목회자들도 대부분 내려왔죠. 남아있던 분들은 거의 순교하시고. 근데 여기 남한에서는 지지부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첩이 어마어마해.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 출신이라고요? 공산주의가 앞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사불란한 군사력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남쪽에서는 지지부진할 때 결국은 운함이 나서서 총선거를 해요. 어디만이라도, 우리 남쪽만이라도 총선거를 합시다 라고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동대문 갑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48년 5월에. 더 늦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임시의장으로 추대를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추대를 했을까요? 나는 요즘 뭐 누구처럼 윤어겐 하는 것처럼 나는 윤통, 그 적통을 잇는 정치인이니까 우리 윤통을 내 들어가지고 저기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흑심이 있기 때문에 추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왔어요.
우남을 왜 추대했냐면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쭉 300명인데 북한 거 100명을 빼고 200명을 뽑았는데 그 200명의 정치 성향을 놨는데 우남 쪽의 신복들은요 20%가 안 돼요. 25%가 안 돼. 나머지는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호족들이라고, 지방의 호족들. 그 사람들은 우남 편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그 75%는 75%가 아니지. 지금은 한 50% 정도는 내각제예요. 내각제 하던 애들이 하자는 애들 지금. 내각제 하자는 애들이 그 씨입니다. 그 씨. 우리나라의 정치 씨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빨갱이, 하나는 그 당시에 내각제, 지금도 내각제. 그리고 하나는 정말 독보적인 대통령의 그 추진력에 개혁하자는 그런 계열이 있고 결국은 우남을 당선시키고 추대를 하는 데까지는 자기네들이 또 흑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퀴즈로. 네? 왜 우남을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선출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지금 1948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한 뒤입니까? 전쟁. 네,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우남은 미국에서 뭐를 해놨어요? 담은 얼마라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과 인적 자원을 쭉 깔아놓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여권의 그 무게감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뭐 우리 딸이 아들이 그러면 대단한 거고 미국에서 뭔가를 보내줬대. 그러면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저 집은 미국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먼 일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으로 보내고 싶고 뭐 취직도 보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독일로 파병 보낼 때 독일 뭐 할 수 있는 광부로 보낼 수 있는 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가진 적이라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현대에서 그 옛날에 그런 데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이 거기 사우디 가가지고서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주변에서 청탁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남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죠. 인맥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촌놈들이 봤을 때는 저 양반을 뭘로 일단 세워놔야 될 것 같아. 맨 앞줄에다가 우두머리를 세워놔야 우리가 뭐라도 얻어먹을 거야. 식빵 하나라도 얻어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저는 뻔히 보입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어디 한 놈이라도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GNP가 바닥이었고 지금은 일본보다 잘 사는 3만 불이 넘어도 우리나라 국민성은 절대 안 바뀌어요. 특히 정치적인 국민성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독립정신은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페이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이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재헌국회. 우리나라를 시작하는 국회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5월 30일 날 임시의장으로 추대되고 임시회의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의장이 우남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이윤영 목사님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쭉 발췌를 해왔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목사들에게는 없는데 그때 이윤영 목사님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300명이잖아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사실은 비례대표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라고 해서 300명을 채웠는데 이때도 TO는 300개였어요.
근데 100개는 남한의 지역구가 아니라 어디 지역구였냐면 북한의 지역구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놔둬서 200명을 뽑은 거예요. 지금은 그걸 뭘로 메꿨어요? 비례로 바꾼 거예요. 통일할 생각이 없는 거지. 여기는 300개를 놔두고 100개를 공석으로 뒀다니까. 그러니까 비례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리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동포니까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한데 반드시 뭐가 되길 원합니다예요. 통일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국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그런 생각 합니까?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각제 하자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평생 이렇게 분단돼서 이쪽에는 일본 두고 저쪽에는 중공 두고 저 위에는 러시아 두고 저 바다 건너에는 미국 두고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쪽에 붙어 저쪽에 붙어 여기서 구전 뛰고 저기서 저기 하고 여기서 손해보면 저기서 남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할도록 앞으로 남은 반만 년 동안 반만 년 역사를 그러고 살았는데 반만 년 동안도 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고 이제 앞으로 곧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영화가 나오죠. 그 영화 이제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거의 다큐멘터리 나오니까 그 고증이 확실하게 돼요. 우리 쪽에 있는 영화들은 택시 드라이버나 이런 것처럼 달라요. 우리는 뭐 화려한 휴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아. 우리 쪽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고증이 된 것들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와요. 특히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요? 워낙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증명이 될 만한 얘기예요. 논란이 있는 건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 자료가 없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더 잘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혹시 다음번에 제가 이 시리즈를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왜 쓰셨는지 그리고 그 쓴 목적과 이유가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똑같았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리 한번 겪고 지나간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던 그 책의 그 부분과 큰 대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법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남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안에서 지금의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만한 해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큰 복 받은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쓰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오른쪽 팔로 쓰신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다 드려 피눈물을 바쳐 그리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다 지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결국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는 절대 닫을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저 교회와 저 목사와 저 성도 하나 때문에라도 나는 이 성을 멸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할 만한 귀한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